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현역 기초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 연결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네. 염태영입니다. 제가 너무 좀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닐까 모르겠는데요. 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예.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도 확정될 것 같은데 민주당 예. 내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지난주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이번 지원 성격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또 주말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더 많이 지원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하는데 입장을 같이 했었습니다. 일단 선별 지원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3차 추경을 통해서 1, 2, 3차 긴급 재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네. 그중에 이제 2차 지급 때, 2차 지원 때 전체 국민에게 했고요. 1차, 3차 때는 이렇게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또 취약계층 이런데 집중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거나 특별한 건 아닌데 그걸 기본과 소득 선별로 자꾸만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선별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선별과 보편 지급을 번갈아서 했던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죠. 선별 지급한다고 해서 보편적 지급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또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급하면. 세 번째가 되네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이제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것처럼 보편 지급한 후에 선별 환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제한된 재원으로 또 급히 일시적으로 하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지금은 또 보편적 지원을 했더라도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게 대부분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거가 현재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8월에 실시한 1차에서는 자치단체장 87%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중에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5대5로 나와서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월 4일 설문조사에서 취약계층 우선 지원과 모든 국민 지원 중 무엇이 더 적절한가 물었더니 65대 35로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더 많은 찬성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 시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1순위를 뭐로 하면 좋겠냐 했더니 고위험 영업중단 업종 또 2순위로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이런 정도로 꼽으셨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지도부에 지금 여당 지도부에 입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지자체 상황을 잘 아실 텐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제4차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국가가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국가가 지원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거나 또 보완적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은 정부가 발표가 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얼마큼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죠. 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뜻인데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는 심정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멈춘 사업들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2, 3년 후까지 여파에 미칠 것을까지 고려해서 지출할 것도 이미 지출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도 내년에 세입에까지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지방 재정이 지금 어떻게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재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재원 상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또 부채를 지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네. 것까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청취자 박정선님께서도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예. 선별 지급을 할 경우에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 따지지 않고 일괄 지원하기로 했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또 제외된다고 그래요. 예. 지난달 안양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매가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 업종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부 당국의 고민이 컸을 겁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업주들의 심정이 더 동감이 가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정부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하지 못하면 저는 이런 부분은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보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고위험 시설 이외에도 영세법인이 빠지는 것도 또 논란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여행업이나 택시 운수업 이런 업종에 대한 지원은 혹시 없는 겁니까? 예. 여행, 관광, 숙박업 이런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정부가 특별 고용 지원 형태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공했거든요. 네. 아마 내년 3월까지 인건비 최대 90%까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서 고용 유지를 유도한다는 이런 생각은 있기 때문에 전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논란이 좀 뒤따르는데요. 예.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매출 감소만으로 선별할 경우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서 소득을 보존해온 사람들은 지원을 그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저도 정책을 해보면 어떤 정책도 모든 사람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 정책이 사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개인의 삶의 다양한 모습까지 다양한 형편까지 다 적용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반적인 기준 갖고 적용을 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선 그에 대한 사각지대 또는 보완적 정책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추려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오래 쓰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나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좀 보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감소한 이제 자영업자들 지원을 할 때 이제 자영업자들 지원하면 액수가 좀 크다 하더라도 200만 원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대로 임대료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건물주는 아무런 희생을 안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건물주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러 논란이 좀 뒤따릅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이라는 규모와 매출 기준은 있는데 고액 자산가는 일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는 기준도 있으니까 아마 지금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을 받기보다는 그런 몇 가지 형평 기준 갖고 또 설계가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령 있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또 아무리 그래도 일부 이를테면 억울하거나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좀 더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면 또 보완적으로 또 추진할 내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의 경우에 뭐 착한 임대료 운동 뭐 이전에는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임대료 인하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했었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시들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아마 임대를 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이럴 때 힘든 시기를 같이 건너는 입장으로 보면 건물주들 임대 사업자들이 조금 더 형편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워낙 지금 전부 다 어려운 형편이라 강제하기가 참 어렵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꾸 제가 궁금한 부분들 대신해서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증비용을 못할 경우에는 이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특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번이 총 3번째 지원입니다. 지난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매우 특수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접수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나름의 선별 기준이 좀 쌓였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10분 활용하면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만나시거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들의 의견을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어려워진 청년 사업가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절절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가급적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보다 몇 가지 사례를 추려서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경우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 아예 공연을 못하거나 예술활동을 못하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한 몇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그렇게 특색 있게 정말 어려워진 이런 경우들을 별도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더 많이 사례를 발굴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텐데 추석 전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최소 대상자 통보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서 제4차 추경을 어느 시점까지 통과를 시킬 것인가가 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석 전에 한 2주 전, 열흘 전까지만 추경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갖고 기준을 미리 정하고 있다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1차 지급 시에도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정부들이 정말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고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때의 노하우를 10분 활용해서 수원시 경우는 이미 TF를 구성해서 결정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도 행정 절차상으로 신청 받고 또 선정하고 이러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냥 보편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 다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데까지 좀 혼란은 없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전체를 나눠드리게 되면 금액이 소액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선별해서 지금 이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대상자는 좁아지더라도 그분들께는 보다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정말 극심하게 어려워진 대상 계층을 놓고 그 업종을 놓고 좀 더 두텁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보다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그렇게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몇 번 1차, 3차 추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 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진 몇 가지 데이터와 행정의 경험으로 이런 것은 아마 열흘 이내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하고 협의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만은 제2차 재난 지원의 필요성은 야당도 이미 동의하고 있고 또 4차 추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낙연 당대표께서 정책 협의라는 말을 쓰고 상당히 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부터는 적어도 정책 협치에 실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번 정책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책의 사각지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좀 신경도 써주시고 좀 각별한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